반갑습니다 여러분. 사회과목의 김태형 선생님입니다. 오늘 4월 23일 사회 수업 시작하려고 하는데 선생님 오늘은 수업 참여 방식을 조금 바꿔봤습니다. 그래서 수업 전에 수업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EBS에 있는 링크를 클릭을 하면 첫 화면이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여기에다가 학번 적어보겠습니다. 30101 이름은 김태형 이렇게 입력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다음 페이지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렇게 영상 1번이라는 말 뜨면서 영상 하나와 이제 문제 두 문제가 나옵니다. 여기 보면은 각각 10점이라는 게 나와 있죠. 선생님이 오늘은 영상을 총 3개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총 3페이지로 이루어져 있는데 출석을 어떻게 체크할 것이냐, 여러분들이 EBS 링크를 타고 이 페이지로 넘어오게 되면은 EBS 상에서는 학습 완료라는 말이 뜨게 됩니다. 하지만 제가 이번에 인정하는 출석 체크 방법은 EBS 상에서 말고 여러분들이 이 페이지 세 페이지를 모두 풀고 이 설문자 퀴즈에 대한 제출까지 완료를 했었을 때 비로소 출석 체크로 인정을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좀 오류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좀 바꿔봤는데요. 처음 시도하는 거니까 좀 문제수는 많이 넣지는 않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설명에 대한 건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 수업을 한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 배웠던 내용의 복습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도 해서요. 우리가 배웠던 단어는 지난 시간에 1단원의 인권보장과 기본권, 2단원의 인권 침해 및 구제 단원이었습니다. 사실 지난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단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좀 너무 쉬운 문제들만 풀어서 오늘은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한번 같이 보시죠. 이게 뭐냐 도대체 보시면은 이 문제는 작년 고3 수험생들이 풀었던 수능 기출 문제입니다. 어렵겠죠? 그래서 한번 오늘은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가지고 충분히 풀 수 있습니다. 고3 문제도 별거 없어요. 풀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해서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사실 그냥 수능 문제 잠깐 구경하면은 총 20문제로 되어 있는데 항상 이런 식으로 요즘 수능 문제는 자료가 나오고 그에 대한 문제가 나오고 역시나 자료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자료 없이 나오는 문제들은 좀 올드한 문제고요. 선생님이 오늘 여러분들이랑 볼 문제는 8번 문제를 볼 거예요. 그런데 그냥 쭉 보다가 선생님이 이런 걸 봤어요. 20번 이 문제를 발견했는데 이 한 문제 길이에요. 출제진들 양심도 없는 거 아니에요 진짜? 너무 심한 거 아니고? 여러분 이거 이제 이런 거 풀다가 이제 시간 다 버리고 이거 20번도 틀려서 이제 수능 망하고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좀 심하네요. 그쵸? 요즘에 수능들이 너무 어려워져 가지고 선생님도 풀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맞출 수 있을까? 농담이고. 네. 20번 문제는 잊어버리세요. 오늘 저희가 다룰 거는 8번 문제이기 때문에 기본권 유형 나와 있죠. 8번 문제 다룰 거기 때문에 8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권의 유형은 총 몇 개였냐? 5가지였죠. 그렇죠? 5가지 한번 읊어봅시다. 자유, 평등, 참정, 사회, 청구권 이렇게 5가지가 있는데 지금 현재 문제에서는 A에서 D, 즉 4가지만을 물어보고 있네요. 그러면 일단 A부터 D까지가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찾아야겠죠. 보겠습니다. 오늘 조금 더 상세한 설명을 할 건데 좀 더 필기를 하고 싶은 친구들은 지금 영상 보면서 교과서 지난번에 13페이지에 이 부분 나와 있거든요. 좀 추가로 필기하면 좋겠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A는 뭐냐? 신체 자유로 대표되는 A라고 한다면은 A는 뭐냐면은 자유가 되겠죠. 그 다음에 B는 재판 청구권이라고 했으니까 B는 청구권. 그 다음에 교육을 받을 권리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뭐냐면은 그쵸, 사회권이 되겠죠. 마지막 D는 국민 투표권이라고 나와 있죠. 국민 투표권과 같은 D니까 여기는 참정권. 사실 요 정도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이 다뤘던 수준이라고 보겠습니다. 이걸 넘어서 이 하나하나 권리들의 특징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한번 볼게요. 첫 번째 B, 즉 청구권은 C보다 우월한 가치가 있는 기본권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기본권 중에서 뭐 더 어떤 것이 우월하다 이렇게 나누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번은 틀렸어요. 1번은 틀린 걸로 하겠습니다. 두 번째 C, 사회권은 A보다 최근에 등장한 현대적 권리다. 요거 볼 건데 물론 이제 여러분들 이거 풀기 전에 잠시 영상 멈추고 혼자 푼 다음에 보면은 더 좋겠어요. 그렇긴 한데 이제 뭐 좀 어렵다라고 하는 친구들은 그냥 바로 저랑 같이 풀어도 되는데, 여기 2, 3, 4번 2, 3, 4번이 사실은 비슷한 유형이라고 보면 되겠는데요. 일단 정답은 2번이에요. 2번 C, 사회권은 A보다 최근에 등장한 현대적인 권리다. 즉 자유권이나 평등권 같은 것들은 사실 예전부터 아주 오랫동안 강조되었던 것들이에요. 우리 조선시대 때나 뭐 아니면 프랑스의 시민혁명 때나 그때부터 오래 강조되어 왔지만, 사실 우리가 조선시대 때 백성들이 뭐 국민투표권 아니면 쾌적한 환경에서 살 권리 이런 것들을 제시하기는 어렵단 말이죠. 그렇죠? 지금 무슨 얘기냐? 이 기본권 5가지 유형 중에서 자유와 평등은 좀 오래됐고, 참정권, 사회권, 청구권 등은 오늘에 와서야 좀 현대적인 기본권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2번이 이제 정답이 되겠고요. 3번 보도록 할게요. D는 A보다 수동적이고 방어적인 권리다. 똑같이 나눠서 말할게요. 참정권, 사회권, 청구권은 항상 국가에게 무언가를 해달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적극적인 권리이겠지만, 반대로 자유권과 평등권, 특히 자유권은 나를 제발 내버려 두세요. 건드리지 말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A가, 즉 자유권이 훨씬 수동적이고 방어적인 권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3번도 틀렸고요. 4번 A와 C는 국가 성립 이전부터 인정되는 권리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 역시도 참정권, 사회권, 청구권은 국가 이전에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국가가 있어야지 국가에게 국민 투표를 요청할 것이고, 국가에게 손해배상을 요청할 수 있는 재판청구권 같은 것이 있을 것이고, 그렇죠? 이렇기 때문에 국가 이전에 성립했던 것들은 자유권과 평등권, 즉 요 2, 3, 4번은 사실 자유, 평등, 그리고 이제 참정, 사회, 청구권을 나눠서 푸는 문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5번 볼게요. 5번은 이제 포괄적 권리라고 되어 있는데, 선생님 지난번 얘기했었던 것 같아요. 포괄적 권리는 뭐냐면은 행복주권 아니면 이제 인간의 존엄성 같은 거 있죠. 여기 나와 있는 A에서 D 같은 경우는 굉장히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권리다 보니까 이것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조금 지난번보다 좀 어렵게 들어갔는데 이 정도는 이제 풀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풍양중학교 학생들이라면은. 선생님이 좀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와 봤습니다. 어렵다면은 선생님이 또 질문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니까 질문을 추가적으로 하면 될 것 같고요. 혹시 또 수능 문제가 궁금한 친구들, 도대체 이거 수능 문제 어디서 구해와요? 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것도 한번 잠깐 알려주도록 할게요. 일단 인터넷 들어가서 어떻게 검색하느냐, 그냥 이제 좀 간단한 건데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인데 여러분들은 그냥 평가원이라고만 검색을 해도 상관없습니다. 평가원, 평가원 들어가시면은 어디로 가냐? 차단하겠습니다. 네, 자료마당으로 가요. 자료마당 가면은 여기 기출문제 보이죠? 대학 수학 능력 시험 및 모의평가, 여기에 들어가시면은 역사적으로 모든 수능들의 문제가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면은 지난 시간에 대한 복습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오늘 이제 새로운 단원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3단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목에서 볼 수 있듯이 근로자의 권리라고 나와 있는데, 그렇다면은 이 근로자의 권리는 5가지 기본권 유형 중에 어디에 속할까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디일까요?
그렇죠. 사회권에 속합니다. 그렇게 인식하면서 교과서 한번 같이 볼게요. 여기 20페이지는 넘어가도록 하고요. 다음에 21페이지는 줄 치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근로자라는 말이 나오는데 근로자가 도대체 무엇이냐 한다면은 보겠습니다. 사용자에게 노동을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 사람을 근로자라고 한다. 그렇죠. 일을 하는 사람들을 근로자 혹은 노동자라고 하는데 오른쪽에 잠깐 보면은 사용자 나오죠. 그럼 사용자는 누구냐? 쉽게 말하면은 그냥 뭐 사장님을 의미해요. 근로자를 채용하고 해고하고 뭐 책임지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다음에 좀 넘어가서 근로의 권리, 이 근로자의 권리 이 부분을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근로의 권리는 여기 줄치겠습니다. 일할 의사와 능력을 가진 사람이 일할 기회와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을 요구할 권리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이 부분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할 권리 요구할 권리 이 부분을 보시면은 우리가 여기를 통해서 이 근로자의 권리가 바로 사회권이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제 그렇게 인식하면서 계속 볼게요. 지금 오른쪽에 헌법 32조 이 부분 나와 있죠. 선생님이 여기다 한번 표시를 해볼게요.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 총 이 세 가지가 나오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은 노동 3권이라고 불립니다. 노동 3권 이거 알아두세요. 여기 이 아랫줄 이 부분 보면 좀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그렇다면 노동 3권이 무엇인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근로자들은 노동조합을 만들고 그에 가입하여 활동할 수 있는 단결권이 첫 번째가 되겠죠. 이건 첫 번째. 그 다음에 노동조합을 통해 근로조건에 관하여 사용자와 협상할 수 있는 단체 교섭권이 바로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단체 교섭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쟁의 행위를 할 수 있는 단체 행동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일단 뭐 아직 설명하지 않았으니까 줄만 치라고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하나씩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단결권이라는 건 단결권이라고 보면은 이제 노동조합을 만든다라고 되어 있는데 노동조합을 만들 수 있는 권리예요. 그 다음에 노동조합을 만들었어. 그 다음에 뭘 하는 거냐면은 사용자, 즉 사장님이랑 협상할 수 있는 게 단체 교섭권. 그런데 이제 단체 교섭이 잘 진행되지 않았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 우리가 단체로 어떤 행동을 할 수 있는 단체 행동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쟁의란 말이 있는데 약간 쟁의는 투쟁할 때 그 쟁자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단체로 뭔가 이런 쟁의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이 노동 3권인데 자꾸 노동조합이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노동조합. 우리 노동조합이 뭔지 모르니까 그것도 한번 볼게요. 노동조합. 오늘 좀 틀릴 게 맞나 봐요. 노동조합은 근로조건의 개선과 근로자 지위 향상 등을 목적으로 근로자들이 조직한 단체이다. 이렇게 봐도 이해가 안 됩니다. 글로만 봐도. 그렇죠? 그래서 사진 한번 가져가 봤어요. 요거는 이제 영화 포스터입니다. 카트라는 영화 포스터인데 이 실화를 좀 바탕으로 한 대형 마트, 제가 알기에는 홈플러스인 것 같은데 홈플러스에서 비정규직 마트 직원들의 투쟁 이야기를 다룬 영화입니다. 이들이 개별적으로 이제 투쟁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사용자에 대해서 사장님에게 개별적으로 투쟁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힘을 합쳐서 조직을 만든 것을 우린 노동조합이라고 하는데 조금 더 다른 사진 보면은 이런 사진 뉴스에서 많이 봤을 겁니다. 그렇죠? 이런 사진 보면은 많이 이런 사진들 뉴스에서 많이 봤었을 텐데 이러한 단체들이 노동조합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노동조합. 그래서 단결권, 즉 노동자들이 힘을 합쳐서 노동조합, 즉 줄여서 노조라고 하는데 노조를 만들 수 있는 권리가 단결권. 그리고 그를 통해서 협상을 진행하는 것이 단체 교섭권. 근데 이제 협상하려고 하는데 반응이 없어. 사장님이. 사용자가 반응이 없어. 그랬을 때는 이제 어떻게 해? 우리가 태업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파업 들어봤죠? 일을 아예 하지 않는 게 우리가 파업이고요. 태업은 나태하다, 좀 게으르게 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일을 좀 덜 한다.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직원들이 일을 해서 물건을 만들고 생산하고 해야지 사장님이 돈을 벌 수가 있는데 직원들이 일을 하지 않는 거야. 그럼 이제 회사가 굴러가지 않겠죠? 그러면 이제 사장님에게 손해가 계속 쌓일 거 아닙니까? 이를 통해서 이제 사용자에게 손해를 끼침으로 인해서 노동자들의 이제 권리를 좀 취할 수 있는,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행동을 하는 것이 바로 단체 행동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노동조합에 대한 이야기는 조금 더 이따가 하도록 할 거고요. 그럼 여기서 깜짝 퀴즈 하겠습니다. 깜짝 퀴즈. 노동조합, 즉 단체 행동권을 행사했습니다. 파업을 했어요. 일을 하지 않아. 파업을 했었을 때 과연 이 노동조합에 있는 이 직원들은 돈을 받을까 안 받을까요? 월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정답은 X입니다. X. 우리나라는 원칙적으로 무노동, 무임금입니다. 이렇게 파업을 하는 과정에서는 일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임금을 포기하고 노동자들도 이제 이렇게 단체 행동권을 행사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아래 부분 이제 근로 조건이라고 나와 있는데 요거는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이제 법 찾을 수 있는 홈페이지 알려줬었죠. 국가법령정보센터, 즉 법령이라고만 쳐도 되긴 하는데 거기에 이제 요 법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근로기준법을 검색하시면은 이러한 내용들이 상세하게 나와 있어요. 여기 보면 청소년들의 근로기준법도 많이 나와 있거든요. 뭐 보면은 뭐 하루에 8시간, 일주일에 40시간을 넘어서 일을 할 수는 없다. 그리고 이제 4시간을 일하게 되면은 30분, 8시간 이상 하면은 1시간 휴식 시간을 준다. 그래서 우리 이제 나라가 대체적으로 9시에 출근했다가 6시에 퇴근하는데 그 사이에 이제 점심시간 1시간 껴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8시간 일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해고하려면은 30일 전에 알려줘야 한다는 것이고 임금은 최소한 1회 이상, 한 달에 1회 이상 줘야 되고 중요한 거는 본인에게 줘야 돼요. 여러분이 나중에 언젠가 알바할 거 아니에요. 아르바이트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 돈을 여러분들이 직접 받을 권리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리다고 해서 부모님에게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직접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알면 되겠어요. 좋습니다. 오늘 첫 번째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두 번째, 세 번째 영상도 오늘 잘 듣고 수업 계속 이어나가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